러시아 작품? 러시아 네,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첼로소나타 뭐 이런 거. 왜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목소리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생각 안 해봤는데 저와 음악이 제일 뭔가 이렇게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거 하면 라마니노프. 네. 안녕하세요. 경기빌보의 사연을 맡은 최종혁입니다. 오늘 역시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오신 안인모 작가님, 그리고 첼리스트이자 해설가이시자 예술 감독이신 저희 박윤 씨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연주자 시리즈에는 옛날에 한번 저희 초창기 이거 기획할 때부터 저희 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클린 듀프레를 꼭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언제 다뤄야 되나 언제 다뤄야 되나 계속 그러고 했었는데 있었는데, 때마침 네. 이때다. 이때다. 하고. 이분 아니면 못하니까 네. 또. 그래서 자클린 디프레를 오늘 박윤신 감독 모시고 와. 얘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자클린 디프레가 1945년에 출생해서 1987년 사망해서 겨우 42살. 42살의 네.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음악계의 자존심을 불렸었고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작가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년을 살았다고 하셨는데요. 제클린 디프레가 그러니까 첼로를 15년, 15살 때까지 첼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년 동안 그 첼로 공부한 거 가지고 계속 연주 활동을 13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여성 첼리스트가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꽤 계세요. 근데 당시로서는 좀 드물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첼로라는 악기가 신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유리해야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여성으로서 이렇게 첼리스트로 우뚝 섰다는 거는 그녀가 가진 재능이 남달랐다는 이야기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이고 아버지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어머니 아이리스라는 엄마가 피아니스트이고 이제 레슨을 좀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제클린 디프레 피아노 반주를 엄마가 해줬어요. 라디오에서 이제 첼로 소리가 나왔는데 그 5살밖에 안 된 꼬마가 엄마 나 저 웅웅 소리 나는 거 나 저거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굉장한 건 게 그 소리를 이렇게 입으로 흉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리가 뭔가 꼬마를 사로잡은 거죠. 나 저거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 어린아이들이 보통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교육적이었던 엄마가 조그만 첼로를 사준 거죠. 그때부터 제클린 디프레의 첼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사진 같은 거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별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스마일리. 항상 웃고 있고 옷도 이렇게 보면 어두운 색을 안 입어요. 사람이 성격이 아주 즐거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녀의 외모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주 즐거운 아이고 다 좋은데 좀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수학 이런 거는 뭐 관심도 없고 외국어 공부도 뭐 관심 없어서 못하고 심지어 악보 읽는 것도 못했대요. 그런데 제클린 디프레는 직관적으로 그 자신이 그냥 가진 능력으로 음악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끌어안고 늘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뭐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도 열심히 해서 15살쯤에 영국 여왕님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아요. 이제 그 금상을 받음으로 해서 런던의 위그모어 홀에서 데뷔 연주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데뷔 연주회로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연주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엘가 콘체르토 얘기가 나와서 디프레가 엘가 콘체르토를 여러 사람하고 녹음을 했는데 특히 바비롤리랑 녹음한 그 음반을 듣고 나중에 로스트로포비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레퍼토리에서 엘가는 빼야겠다 이제. 그 말을 했을 정도로 디프레 그 10대 소녀가 연주한 그 앨범이 20살 됐을 때인가요? 그 앨범이 완전히 선풍적인 연주를, 그러니까 엘가 콘체르토가 이런 거였어? 라고 세상에 엘가 콘체르토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제클린 디프레예요. 저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그 앨범을 선물을 받고 내내 들어서 이제 외우기까지 할 정도로 이거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 비운의 삶이 이 콘체르토랑 너무 이 색깔이 어우러져요. 그리고 제클린 디프레가 이제 원래 사사를 받은 사람은 영국의 이제 런던의 음악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디프레에게는 아빠 이상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첼로 아빠라고 불렀죠. 첼로 아빠 빌이라고 부르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많은 걸 배웠는데 나중에 뒤프레가 뭐 카잘스 마스터 클래스도 들어가고요. 사실 마스터 클래스 한 번으로는 그걸 배웠다고 하기가 조금 그렇죠. 나중에 로스트로포비치에게도 이제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모스크바 가서 배우는데요. 뒤프레 하이든 콘체르토를 듣고 극찬을 해요. 그러니까 로스트로포비치에게서 받은 영향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엘가 작품은 사실 첼리스트한테 무조건 다 꼭 해야 되는 하는 작품, 필수적인 작품이 된 거잖아요. 작품이죠. 어떻게 그렇게 작품이 된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첼로 콘체르토가 많지 그쵸. 않는데 뭐 3악장까지 뭐 이랬는데 특이하게 4악장까지 뭐 약간 교향곡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좀 그런 큰 스케일의 곡을 이제 10대에 많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10대 처음에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엘가 콘체르토 처음 협연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곡이 연주를 4악장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외우는 건 외우는 거는 뭐 그때는 뭐 머리가 지금은 좋았으니까 이게 사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자크린 디프레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됐잖아요. 누구나 이제 자크린 디프레를 얘기를 하면 엘가의 엘가, 작품이 네. 떠오를 정도로 혹시 그럼 감독님도 뭔가 그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콘체르토보다는 콘체르토 포함해서도 러시아 작품 러시아 작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 뭐 이런 거. 왜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목소리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저와 음악이 제일 뭔가 이렇게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거 하면 라마니노프. 네.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라마니노프 작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라흐마니노프예요. 그래요? 베토벤도 아니고요. 너무 놀랍죠. 제가 연주하기가 조금 더 편한 이제 저한테 좀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베토벤이나 독일 작곡가 훨씬 더 좋아해요. 브람스나 슈만을 훨씬 좋아하는데 연주하기가 힘들어서 베토벤은 듣는 건 좋은데 하기는 힘들어요. 베토벤은 네. 뭘 하든 다 네. 하기가 어렵죠. 네네. 근데 그럼 자크린 디프레랑 그 엘가의 작품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두 합에 열광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어릴 때 자크린 디프레가 하는 엘가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거밖에 안 봤던 것 같아요. 엘가 콘서트. 거의 중독돼서 보게 네네, 되지 않나요? 표현력인 것 같아요. 표현력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표현력과 그 눈빛이라고 할까, 그 눈에서 나오는 그냥 웃고 있어도 그 눈이 뭔가 사람을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어제 자클린 영상을 봤거든요. 네. 뭔가 순수하면서도 그 음악이 막 보이는 것 같은 막 되게 또 묘한. 그런데 사실 요즘 첼리스트들은 뭐 연주자들 어떤 악기들 불문하고요. 이게 연주를 할 때 그 제스처랑 이런 그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이제 연주하는 이런 모양도 점점 진화가 된다고 하나? 네. 그런데 그때는요, 그 당시로서는 60년대거든요, 지금. 60년대, 70년대 이런 포스로 연주를 했던 첼리스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혁신적인 모습,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 폭발하는 듯한 흡입력,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고, 그 에너지가 막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연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음악에 완전히 취해서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은 첼로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뒤프레가 연주를 하면 첼로와 뒤프레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뒤프레에게서 소리가 난다. 이 뒤프레 첼로 하는 걸 보면 미칠 것 같다. 흔한 말로 날 미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녀가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또 완전히 말씀하신 그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그거를 정말 빨려들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엘가의 E마이너 같은 경우는 나란 그 거기서부터 벌써 맞아.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엘가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 1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완전히 모든 게 다 공허하고 음침하고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첼로 협주곡에 어두운 색깔이 많은데 사실은 표현력은 비장한 음악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장함을 표현할수록 이제 그 제클린의 그런 에너지가 이거랑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보통 첼로를 연주할 때 본인이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세요? 모션을 따로 고민하지 고민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객관적으로 제 연주를 만약에
봐야 될 경우에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는 정말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보면 별로 못 느끼겠네요. 그게 되게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디프레이가 정말 대단한 게 아까 이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완전히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첼로만 잡으면 신들린 것처럼 눈빛이 달라졌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남다르게 타고난 부분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도 보통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디프레는 긴장 같은 걸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중은 다 내 친구들이야. 내가 친구들한테 연주해 주는데 왜 긴장을 하지? 그랬단 거예요. 저도 그거 좀 영상 중에서 깜짝 놀랐던 게 활이 중간에 줄이 끊어졌을 줄이 끊어지죠. 때, 예. 줄이 끊어졌을 때 보통은 되게 당황해 할 법도 한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줄 좀 들어가서 갈고 오겠다고. 가져와서. 네, 그리고 다시 네. 시작하는 거 보고 아 진짜 멘탈 깜짝 놀랐다. 왜냐면 첼로가 이렇게 그쵸. 현이 끊어지는 경우는 그날 없죠. 잘 없죠. 그렇죠.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저도 있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럴 일을 거의 없다고. 근데 디프레는 몇 번을 그렇게 현을 끊었다고 하는데 지금 엘가 콘체르토도 그렇고 이 소리가 정말 폭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프레에게는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대요. 체격도 좋고 키도 맞아요. 크고 그러니 오케스트라를 뚫는 거는 뭐 당연한 뿐만 아니라 남자 첼리스트 5명이 연주하는 것보다도 소리가 컸대요. 뭔가 이게 음량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분 첼리스트에 대한 뭐 고질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독일 가서 제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뭐 콩쿨 나가면 형 키 190대고 막 저보다 손 2배만 하고 악기 들고 있는데 진짜 첼로 안 갖고 저는 진짜 여기 막 첼로에 기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항상 그 걔네를 보면서 이제 진짜 너무 부럽다. 그냥 되게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뭐 진짜 그거를 조금 넘어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그런 고민을 한 만큼 제 연주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차분하고 여성스럽고 뭐 이런 부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진 않아요? 두 가지 다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네. 최고 연주자는 두 가지 다 네.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뭐 여자라고 해서 뭐 남자들이 내는 소리만큼 못 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국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 지금 뭐 현악기 솔리스트 중에서는 남자보다는 바이올린은 네. 유독 여자분들이 여자가 네. 훨씬 많으시고 많아요. 네. 첼로는 그래도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 시대에는 아무튼 여자 첼리스트라고는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는 진짜 없죠. 지금도 네. 많지는 않죠. 그리고 좀 아까 좀 궁금한 게 네. 있었는데 그 엘가 작품이 그 1차 세계대전 때쯤에 이제 작곡된 곡이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곡을 연습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작곡가의 시대적 배경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고민하신 다음에 표현을 하시나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배경 지식 네네. 공부하는 게? 네네. 왜냐면 그 사실 엘가 같은 경우에도 1악장 첫 시작의 코드를 그 배경을 알면은 그 코드를 그냥 낼 수 없거든요. 없죠. 그 감정을 쏟아내는 그 첫 프레이즈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 배경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이제 좀 등한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특히 자크린 디프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엘가 콘체르토. 특히나 엘가 콘체르토. 네. 예. 단순 연주자가 아니라 지금 예술 감독으로서 뭔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획을 하게 된 배경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페스티벌도 그렇고 음악회들도 그렇고 어떤 소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이틀이 네. 또 중요하죠. 타이틀이라는 부담감이 또 어마어마해요. 장명. 네. 지금 더 바쁘실 때 아니에요, 최근에? 네. 좋은 소식으로. 한국예술적합학교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와. 근데 결혼 전에 되신 거예요? 아니면 결혼 후에 되신 거예요? 결혼 후에요. 결혼 후에, 경사네. 뭐 이런 걸 경사가 몰라서 말씀하셨어요? 나 덕분이다. 이런 거 보니까. 그거 봐라 나랑 결혼하니까 이렇게 교수가 됐다. 근데 보통 멘트를 다 갖고 계신가 봐요. 전 옆에서 응원을 한 입장이라 뭐 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좀 잘 지내야죠.